진짜 코로나 국면에서요. 나랏밥 드시는 분들이 왜 이러십니까? 정말 분통 터집니다. 안진용 기자님. 네, 지난 4일이었는데요. 광양시 의회 의원 등 17명이요. 현충탑을 참배한 후에 한 자리에서 같이 식사를 한 겁니다. 일단 방역 수칙을 위반한 거였죠. 그런데 그 내용을 좀 더 들여다보면은요. 공무 또는 필수 경영활동의 경우는 예외라는 조항을 내세웠는데 이게 뭐냐면요. 이런 게 아니라면 참석하라는 겁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참석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한 게 아니라 이런 거 없으면 반드시 참석을 하라는 뉘앙스로 비칠 수 있기 때문에 이 방역 수칙을 무색해하는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공무 또는 필수 경영활동의 경우에는 예외라고 해서 밥을 먹었대요. 김복준 의원님. 이게 맞습니까? 어제부터 지금 자꾸 이 지자체장 등등 이 공직자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나랏밥 드시는 분들이요. 그분들이 솔선수범해가지고 지금 앞장서서 편법 내지는 위법한 행동을 하고 있어요. 아하. 사실은 뭐 공무의 연장선상에 있다 그러면 그거는 식사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거 편법이죠. 어떤 때는 위법보다 편법이 더 얄미울 때도 있어요. 아하. 그런데 글쎄요. 공무원이 하는 일이 전부 공무인가요? 밥 먹는 것도 공무 속에 들어갈까요? 그리고 뭐 저도 공직 생활할 때 그 또 이맘때 되면 꼭 그 시무식 끝나고 현충탑에 가서 참배하고 들어가곤 했는데 네. 일반적으로 그 근처 식당 가서 식사하기는 해요. 그렇지만 지금은 여러 사람이 5인 이상 모이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네. 이런 상황에서는 구태여 가서 17명씩 가서 식사를 하면서 방역 당국에서 하지 말라는 짓을 해야 될까요? 네. 이건 반성해야죠. 이인철 변호사님. 그러면 이 행위는 광양시 의회 의원들의 행동은 방역 수칙 위반인가요? 아닌가요? 위반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5인 이상 일단 그 집합 금지 명령이 내려왔고 분명히 법에도 이제 1인당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다음에 이제 해당 업주는 300만 원의 과태료 부과가 규정이 돼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아까 우리 김복정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이 공직자들이 모범을 보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해당 시에서 광양시에서 이제 해당 의원과 의회 관계자들에서 이제 과태료 결정하니까 이게 얼마나 큰 모순 아닙니까? 네. 규강을 보여야 되는데 예전에 제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 고위 공직자랑 이제 회식을 하는데 이 고위 공직자가 이제 음주운전을 막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고위 공직자가 왜 이렇게 법을 지켜야지 법을 위반하면 됩니까? 했더니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누가 나를 감히 건드려? 아하. 막 이렇게 그런 사람이 일부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죠. 네. 일부 사람은 자신이 마치 초법적인 존재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절대 네.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어떻게 보면 시민의 어떻게 보면 이 신분은권 아닙니까? 모범을 보여야 될 사람이 이런 일을 향단한 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을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논란이 커지자 해당 시의원들에게 과태료를 10만 원씩 부과하기로 이것도 여론에 좀 떠밀린 그런 냄새가 나요. 그런데 전혀 사과는 한마디도 없던 거예요. 그러면 최진봉 교수님? 사과 한마디, 그러니까 사과 한마디란 말은 직접 나와서 말을 통해서 사과 없었어요. 사과 문이라고 하는 종이짝 한 장, 그거 던졌어요. 어떤 제가 이런 내용인가요, 표현까지 대체? 내가 화가 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라고 올렸냐면 여기 뭐 방역 수칙, 제가 읽어드릴게요. 코로나19로 모두가 함께 노력해서 위기를 헤쳐나갈 어려운 시기에 살을 깊지 못한 행동으로 무리를 일으킨 점에 대해 의장으로서 깊은 사과를 했다. 아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무라고요? 네. 해명과 변명도 너무너무 너는 화가 나는 얘기예요. 이게 밥 먹는 게 공무입니까? 아니, 현충원 참배는 그렇다고 쳐요. 현충원 참배는 공무죠. 회의, 공무입니다. 그럼 밥 먹는 건요? 꼭 밥을 먹어야 됩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5명 식당 들어가지 말라고 시민들도 가족과 함께도 식사 못하고 안 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시위의 의장 또 의회 의원들 이런 분들이 그걸 지키지 않고서 밥 먹는 걸 공무라고 얘기하는 게 과연 국민들이나 시민들이 볼 때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네.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그러면 잘못을 했으면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민들한테도 종이에다 적어가지고 사과문 한 장 떡 던져놓고 언론에 배포하고 이대로 됐다고 생각하면 이건 뭐 광양시 시민들을 우습게 하는 거고요. 국민들을 우습게 하는 겁니다. 네. 저렇게 본인들이 지키지 않으면서 어떻게 시민들한테 국민들한테 지켜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까? 정말 반성해야 되고 직접 네. 나와서 머리 숙이고 사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용서받을 수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요. 저래놓고 또 몇 년 뒤에 지자체 선거 되면 표 달라고 폴더 인사할지 또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 방역 수칙이 규제가 장기화하면서 이 상당수 업장에서는 지금 경제난에 생활고에 시달려서 나 죽겠다 지금 곡소리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가운데 오늘
정부 방역 당국이 대책을 내놨는데 먼저 그 내용을 좀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진용 기자님. 네, 그 헬스클럽 운영자들이 집단으로 불만을 제기한 거 저희가 전해드렸었는데요. 네. 오늘 그거에 대한 나름의 조치가 나왔습니다. 모든 이 실내 체육시설에 대해서요. 동시간대 사용 인원을 9명으로 제한하는 조건으로 허용하겠다가 있습니다. 그런데 네. 중요한 건 여기에 또 하나 붙은 단서입니다. 네. 돌봄 기능을 위한 것으로 아동과 학생의 한정에 시행하는 교습 형태여만 가능하다라고 해서 또다시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이건 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헬스클럽인데 아동 학생만 들어가라고요. 이거 무슨 소리예요? 좀 쉽게 설명해 주세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안진용 기자님. 네, 이거에 대해서 아동 학생만 허용하고 마스크 착용도 방역 수칙을 준수해라 하는 건데 이게 일반적으로 볼 때 사람들이 이 헬스장에서 그러니까 운동하는 사람들은 아동과 학생의 경우가 많지가 않습니다. 네. 성인들인데 현재 발레 교습소와 태권도장 같은 경우는 9인 이하 허용을 하고 있잖아요. 네. 이거는 지금 가능했던 이유가 교습 형태였기 때문에 가능한 거다. 마찬가지로 헬스장 너희들도 교습을 하는 거라면 우리가 허용해 줄 수 있다라는 일종의 하나의 이야기인 것 같은데 이거 역시 결국 현실적인 대안은 될 수 없다라는 것이 업계 이야기입니다. 지금 저 표를 보세요. 내일부터요. 헬스장이 내일 8일이잖아요. 8일부터 문을 열게 해주는데 아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습하는 게 가능하대요. 발레 교습소와 태권도장은 돌봄 기능 있는 학원에 대해서는 9인 이하로 이 사람 수 제한해서 운영 허용하고 줄넘기 교실, 축구 교실도 실내 체육실에 속하잖아요. 내일부터 아동과 학생 대상 강습 가능. 자, 줄넘기하고 축구 교실 여기는 그렇다 쳐요. 그런데 헬스장을 아동과 학생 대상 강습 기능만 있으면 그런 게 있어야지 한다. 이에 대해서 헬스장 업주분은 어떤 생각 갖고 계실까요?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생 이하만 된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반쪽짜리도 아니고 저희한테는 아무 대책이 없는 겁니다. 거의 다 성인입니다. 99%가 성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책은 저희한테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고 정말 허울뿐이고 저희를 우롱하는 처사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일단 단순하게 생각해봐도요. 이인철 변호사님. 헬스장에 주로 가시는 분들이 초등학생이 가서 줄넘기하고 그래야겠다 하고 가는 건 아니잖아요. 대부분. 제가 이제 회원으로 다니는 저도 헬스를 매일 다녔는데요. 거기에 이런 청소년이 한 명도 없습니다. 전부 다 100% 다 성인이고요. 이거는 마치 저희가 이제 5명의 패널이 있잖아요. 뉴스파이터 인디 하지 마. 다만 아동이 청소년이 진행할 경우에 똑같아요. 뭐가 다릅니까? 전형적인 탁상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현장 목소리를 좀 들어봤습니까? 현장에 가서 좀 살펴보고 좀 이런 조치를 좀 취하세요. 이거는 아예 못하니만 오히려 그냥 우롱하는 겁니다. 그러네요. 이 헬스 그 영업하시는 분들의 그 목소리를 들어봤거든요. 정말 네. 눈물 나더라고요. 아하. 이 생존권 침해. 하루 이틀도 아니고 거의 1년 동안 이렇게 지금 영업을 거의 못하는 정도 아닙니까? 생존권 침해고요. 코로나로 죽기보다 차라리 굶어 죽을 수 있다. 이런 호소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형평성의 문제. 왜 헬스장만 문 닫게 합니까? 태권도장하고 헬스장하고 도대체 뭐가 다릅니까? 이거는 법의 과잉금지 원칙이라고 있거든요. 아예 영업을 금지할 게 아니라 제한을 해야죠. 당연히 코로나 예방을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회원수를 조정한다든지 네. 아니면 운영 시간을 조정한다든지 방역 수칙을 충분히 지키게 이렇게 규칙을 정하고 네. 영업을 제한을 해야지 아예 문 닫으라고 하는 거는 굶어 죽으라는 얘기나 마찬가지거든요. 네. 철저하게 좀 현장 목소리를 듣는 그런 행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서울 동부구치소 상황이 계속해서 사그라들 줄 모르고 있는데 관련해서요. 국가인권위원회가 이 사태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나섰습니다. 양재민 변호사님. 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어떤 조건에 있든 그 사람의 생명과 건강이 차별 없이 보호돼야 된다라면서 이 수용자 감염이라든지 뭐 치료 상황들을 투명하게 알려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리고 방역 당국과 이 적극적인 협조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면서 수용자 인권에 대해서 이 국가인권위원회 측에서 목소리를 낸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동부구치소에 이 수감된 수용자 중에 일부가 국가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고 합니다. 어떤 입장인지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송 청구 사유는 이제
그 구치소에 있는 사람들은 외부에 있는 사람들처럼 뭐 자유롭게 자기가 어디를 움직인다거나 또는 마스크를 착용한다거나 또는 어떤 장소에 가지 않는다고 하는 식으로 이런 흔히 말하는 코로나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전부 다 구치소 내에서 하라는 대로 지시하는 대로만 움직일 수밖에 없고 이게 뭐 소송으로 돈을 벌겠다 또는 뭐 엄청난 이걸 하긴 이런 거는 아니고 그냥 네네네. 너무나 속상해서 이런 부분이고요. 네. 1인당 1,000만 원씩 배상하라 소송을 냈습니다. 이 액수도 일단 커 보입니다만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양지민 변호사님? 일단은 이제 그 동부구치소 수용자 이제 확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4명이 이제 1,000만 원씩 총 4천만 원을 손해배상 지급하라라고 이렇게 청구를 한 것인데요. 일단은 마스크가 제대로 또 지급이 안 됐다는 점, 그리고 또 격리 조치가 미흡했고 수용 과밀 현상이 있었는데 코로나 시국임을 감안을 하면은 그런 수용자를 과밀하게 있지 않도록 이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관리가 좀 소홀했다라는 이유들을 들어서 이제 청구를 한 것이고요. 그 1,000만 원이라는 금액에는 일단은 본인이 확진 판정을 받아서 변호사도 제대로 만날 수가 없어서 소송에 대한 뭐 방어권이 침해됐다라든지 그리고 이제 코로나 확진이 돼서 이제 치료를 받은 거잖아요. 본인의 건강권이 이제 침해가 돼서 이러한 손해들을 결산하니까 1,000만 원 정도가 된다라고 이제 어림잡아서 지금 청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그렇다면 이인철 변호사님 실제 소송으로 가서 배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뭐 일부 사람들은 아니 뭐 죄를 지은 사람까지 뭐 보호해야 되느냐 이렇게 이제 비난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죄는 미워하지만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도 일단 국민이에요. 건강을 보호해야 됩니다. 법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되고요. 또 문제가 뭐냐면 이 사람들이 많이 확진이 되면 또 가족에게 전파될 수도 있고 교도관에게 전파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 그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이 사람들 건강은 지켜야 되는 게 맞고요. 네. 물론 법무부나 이 교정당국 쪽에서 어떤 고의나 과실이 있으면 충분히 손해배상은 가능하고요. 다만 금액은 뭐 1,000만 원보다 약간 감액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확진자에 대한 치료비라든지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위자료 정도는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우리 날씨가 너무 춥잖아요. 가만히 서 있으면요, 여러분 손이 곱아서요 장갑을 끼워도 손이 시려울 정도인데요. 이곳에서는 정말 사투를 벌이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KTX 역사가 좀 벌판이다 보니까는 바람도 세게 많이 불고 좀 많이 춥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난로 2개가 있지만은 그래도 많이 추운데 발골 소독을 많이 하니까 손도 많이 시리고 발도 시리고 너무 추워서 또 핫팩 붙였던 선생님들은 화상까지도 입을 때도 있고요. 예, 추위랑 싸우느라고 조금 힘들어요. 요즘 날씨가 많이 추워져서 전기 난로를 사용하고 있기는 한데 아직까지 손발이 많이 좀 시렵고 추위를 이겨내기에는 조금 힘든 것 같습니다. 지금 영하 날씨고 체감 온도가 영하 20도 막 이런 데가 많아요. 그런데 난로 달랑 2개예요. 안진영 기자님. 보시는 바와 같이 천막입니다. 선별진료소들이 가건물이기 때문에 제대로 추위를 막을 수가 없어요. 칼바람 속에서 이렇게 한파와 싸우면서 진료를 보고 있다는 얘기인데 여러 의료진들이 계속적으로 저렇게 고통을 호소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거죠. 게다가 이 한겨울에 웬 화상이냐 싶을 수 있지만 동상을 막기 위해 썼던 핫팩을 옷 속에 넣으면은 결국 그것 때문에 화상을 입을 수 있고 제가 보도를 통해 접한 또 다른 의료진을 보면은요. 이 의료용 알코올이 잘 없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 손을 녹이는 핫팩을 알코올을 녹이는 데 쓰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고 세상에. 하거든요. 코로나19 최전방에서 일선에서 다투고 있는 이런 의료진이 이제는 한파와도 싸워야 되는 정말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최진봉 교수님. 덕분에 챌린지 달고 뭐 이런 거 하면 캠페인하면 뭐하는 거 실상은 아무 도움도 안 주면서 지금. 그러니까요. 지금 밖에 나가 있으면요. 1분도 건드기 힘들어요. 저도 오면서 걸어왔는데 너무너무 춥더라고요. 바람이 칼바람이 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두꺼운 옷을 입어도요. 밖에 오래 한 5분만 있어도요. 엄청난 추위에 떨게 되면. 근데 저분들 같은 경우에 저 천막에 바람이 저기 막아지겠습니까? 아우, 세상에. 그리고 이제 사람들 검사하려면 천막 안에서 이게 공개돼 있어요. 한 곳이. 그러면 바람이 계속 들어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래도 가까스로 지금 이런 비판이 있다 보니까 대책을 내놓은 게 뭐냐면 원래는 9시부터 6시까지예요. 선별 진료소가. 그런데 이 시간을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로 바꾸겠다. 10일까지 그렇게 하겠다고 지금 기존의 시간을 약간 단축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물론 뭐 임시 선별 진료소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해야 되는 것도 이해가 되지만 이분들을 좀 보호할 수 있는 방안들 예컨대 운영 시간을 좀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일하는 분들의 교체 시기를 좀 빨리 바꿔주든지 아니면 네. 실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네. 방역을 잘한다는 범위 안에서. 네. 그래서 좀 더 참 이분들 고생하는데 추위에 떨면서까지 하도록 만들면 안 되잖아요. 네. 덕분에 철린지의 원래 목적은 네. 이분들의 고생에 대해서 노고에 대해서 맞아요. 칭찬해드리고 박수해드리는 거예요. 네. 최소한 따뜻하게 일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주세요. 저 의료진들의 가족 중에는요, 어린 아이들도 있을 거예요. 어린 아이들이 얼마나 눈물을 흘릴 거예요. 우리 엄마는요, 지금 난로도 없이 선별 진료소에서 일하고 계세요. 저는 따뜻한 방에 있는 제가 너무 죄송해요. 엄마 힘내세요. 이런 목소리가 그냥 제 귓가에서 들리는 것 같습니다. 제발 국가에서 말로만 생색내지 말고 저분들에게 정말 실질적으로 도움과 혜택을 주는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를 눈 부릅뜨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게 후배한테 지갑을 열어주는 선배만큼 진짜 좋은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야, 이분이 이런 성품을 지니신 분이었는지 몰랐습니다. 안진용 기자님. 네, 어제 방송된 MBN 트롯 파이터에 가수 강진 씨가 출연했습니다. 아하. 땡벌의 주인공이죠. 근데 이분이 지갑이 아니라 마음을 열었는데 아하. 누구에게 마음을 열었나? 최근에 트로트 가수로 변신한 래퍼 슬리피 씨에게 함께 듀엣 무대를 하고 싶다면서 남다른 애정을 표현했습니다. 야. 그럼 여기 생각하는 게 둘이 원래 친하구나 싶은데 친분이 전혀 없어요. 그래요? 그런데 보이스 트롯에 출연을 해서 랩과 트로트를 접목시킨 모습을 보여주는 이 슬리피에게 계속 눈여겨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강진은요, 잘하는 트로트 후배들을 원래도 많이 챙겨왔다고 하는데요. 강진의 러브콜의 슬리피 역시 너무 영광이라면서 아하. 감사함을 표현했고요. 네. 이렇게 두 사람이 아주 남다른 듀엣 무대가 성사가 된 네. 겁니다. 사실 원래는 본업이 래퍼였던 슬리피 씨가 보이스 트롯 무대를 통해서 랩 트로트라는 새로운 장르를 개척했잖아요. 자, 랩 트로트 창시자 슬리피 씨와 원조 트로트 가수 강진 씨의 듀엣 무대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 한 사람이 울어야 하는 사랑에 사랑을 고집하며 친구가 울고 우정을 따르자니 내가 우네 사랑이 우네. 자, 뭔가 한 무대에 서기 어려운 새로운 이 이질적인 분이 같이 한 무대를 만들었어요, 최진봉 교수님. 네, 그렇다고 볼 수 네. 있죠. 이건 뭐 잘 아시는 슬리피 씨 하면 개성이 강하잖아요. 래퍼 출신이고요. 네. 랩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트로트에 처음으로 이렇게 접목을 시켜가지고 네. 새로운 장르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세대를 뛰어넘는 특별한 무대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꺾기의 달인인 강진 씨 아하. 그리고 개성 있는 슬리피 씨가 만나서 정말 우리가 볼 때도 잘 안 어울릴 것 같은데 잘 어울리는 화음을 보여줬거든요. 그런 네. 점에서 본다고 하면 참 두 분이 잘 어울린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강진 씨도 본인의 노래에 랩을 해본 게 처음이라는 거예요. 랩을 그래요? 섞여본 게. 네. 그래서 야 이거 슬리피 씨하고 함께 다니면 괜찮겠다 생각해서 슬리피 씨한테 그런 제안도 했어요. 행사 우리 같이 다녀보자. 그래서 결국은 두 사람의 이 랩 트로트의 결합이 네. 앞으로 새로운 어떤 센세이션을 일으킬 수 있는 기회를 네. 만들었다는 점에서 어제 프로그램은 참 인상 깊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양재민 변호사님 지금 보세요. 두 분의 의상에도 이거 마치 약속이라는 듯이 이거 꽃분홍 색깔입니까? 이거
깔맞춤을 했어요, 지금. 네. 사실 예전에 이 슬리피 씨가 이 분홍색 의상 착용하고 방송에 또 많이 나오셨었거든요. 아하. 근데 또 강진 씨도 저렇게 분홍색 의상을 입고 둘이 맞춰서 이렇게 딱 그리고 배경도 분홍색이잖아요. 그러네요. 뭔가 이렇게 핑크빛 이렇게 무드가 돌면서 두 분이 이제 뭔가 새로운 뭔가 데이트를 시작하는 그런 네. 연인 같은 그런 풋풋한 느낌까지도 듭니다. 네. 사실 이 자신의 곡 강진 씨가 삼각관계라는 노래를 불렀는데 이 곡을 이전에도 일찌감치 눈여겨봤던 이 곡으로 눈여겨봤던 후배가 있었다는데 양재민 변호사님 슬리피 씨 말고 또 있었다는 거예요? 강진 씨가 눈여겨본 후배가? 네, 그렇습니다. 요새 대세라고 볼 수 있는 임영웅 씨가 아하. 예전에 이 삼각관계라는 이 곡을 2019년 5월에 이제 본인의 그 개인 채널에 업로드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때는 사실 임영웅 씨가 유명하지 않고 무명에 가까웠거든요. 아. 근데 강진 씨가 이제 그걸 보고 만날 기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를 너무 이제 인상 깊게 잘 불러서 속으로 좀 키워보고 싶다. 이 가수를 이렇게 대성하게 키워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임영웅 씨가 소속사가 이미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열심히 해라 지켜보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끝냈는데 임영웅 씨가 그 성공하고 돌아와서 강진 씨에게 선배님께서 이렇게 저를 지켜보겠다고 해주셔서 잘 된 것 같습니다라고 덕담도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강진 씨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임영웅 씨가 부르는 삼각관계도 안 들어볼 수가 없겠죠. 한번 듣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을 고집하면 친구가 울고 우정을 따르자니 내가 오래 사랑이 우네 하필이면 왜 내가 너를 하필이면 왜 내가 너를 사랑했나 오늘 새사랑 또 임영웅 씨만의 또 맛이 느껴지는 그런 노래였어요. 그런데 안지준 기자님, 그러고 보면 강진 씨가 후배의 스타성을 좀 알아보는 해안이 좀 있는가요? 어떻습니까? 일단 그 보는 눈도 좋죠. 왜냐면 네. 임영웅 씨가 스타덤에 오르기 전부터 소통을 해왔으니까요. 그런데 사실 트로트 시장이 굉장히 협소하거든요. 그래서 후배들이 치고 올라오면 내 자리를 뺏긴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강진 씨는 후배들이랑 라이벌 의식이 전혀 없고 오히려 대견하면서 키워주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데 네. 그럼 강진 씨와 후배 이 트로트 가수들의 접점이 뭘까 하면은 다름 아닌 패션입니다. 야. 강진 씨의 패션이 남다르다는 건 방금 영상을 보셔도 아실 그렇죠. 텐데요. 지금도 허리의 둘레가 29인치밖에 되지 않는데요. 저랑 똑같네요. 그렇죠. 계속 이렇게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한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강진 씨 안에는 이런 얘기를 했대요. 노래는 트로트를 부르는데 옷은 아이돌처럼 입는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이 모습을 보고 임영웅 씨가 너무 이 선배님의 모습이 멋있어서 수소문해서 그곳에 가서 옷을 맞추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네. 강진 씨는 그렇다면 나랑 같이 가서 영웅의 옷을 한번 맞춰주겠다라고 흔쾌히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대단합니다. 강진 씨가 애정하는 후배 슬리피 씨와 임영웅 씨까지 만나봤는데요. 더 애정이 있는, 더 빼놓을 수 없는 분이 있습니다. 거의 양아들 수준으로 사랑하는 후배가 있다는데요. 영상으로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막걸리 한 잔 우리 엄마 고생시키는 아버지 원망했어요 못난 나를 달래주시며 따라주는 막걸리 한 우리 엄마 고생시키는 아버지 원망했어요 못난 아들을 달래주시며 따라주는 막걸리 한잔 따라주는 막걸리 한잔 김복주 위원님, 네.
요즘 젊으신 분들 중에는 원래 막걸리 한 잔이 영탁 씨 노래인 줄 아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렇게 알고 저도 사실은 잘 몰랐어요. 아, 그랬어요? 네. 경연에서 영탁 씨가 나와가지고 첫 구절이 막걸리 한 잔이잖아요. 네, 그거 딱 맞아요. 나오는 순간 이미 평정됐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 누구 노래지 이랬던 건데 네. 그 정도로 사실은 강진 씨가 불렀던 노래인데 어허. 몰랐던 거를 이제 이 영탁 씨가 어떻게 보면 역주행 시킨 거죠. 그러네요. 아. 그래서 이제 강진 씨 입장에서는 그 본인의 노래가 이렇게 다시 뜨는 이런 역할을 영탁 씨가 해준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강진 씨 주변에 있는 분들이 그런 얘기 한대요. 다들 조상님 잘못이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조상님 덕이다. 그 노래가 뜬 것 같다 이렇게 네. 했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영탁 씨가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어허. 그래서 둘이 만나게 됐을 때 막 끌어안았대요. 이상가족 상봉하는 것처럼. 네. 그렇게 얘기했는데 또 거기에 비해서 영탁 씨도 상당히 사람이 그 개념이 있어요. 네. 선배님 노래가 없었으면 지금의 영탁이 없었을 수도 야. 있다. 죽을 때까지 잘 모시겠다. 네. 오히려 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마 두 분이 아들하고 이제 아마 아빠로 이렇게 앞으로 활동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영탁 씨하고 강진 씨가 애초에 친분이 있었던 건 아니었답니다. 그런데 안지윤 기자님 어떻게 보면 노래가 친분이 없던 선배와 후배를 이어줬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겠네요. 아, 그럼요. 네. 저 노래를 통해서 강진 씨는 다시 한번 본인의 노래가 회자되는 효과를 누렸고요. 어허. 강진 씨는 반대로 이제 영탁 씨가 자라나는 모습 볼 수 있었는데 네. 왜 강진 씨가 저렇게까지 할지 생각을 해보면요. 강진 씨 역시 땡벌이라는 노래로 유명한데 그게 원래 나훈아 씨 노래였거든요. 아, 그래요? 그 노래를 본인이 다시 부르게 되면서 유명해졌어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왜 내리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나훈아 선배님께 그런 사랑을 받은 자신이 자신의 후배인 영탁이 막걸리 한 잔을 통해 유명해진 모습을 질투가 아니라 아주 흐뭇한 시선으로 지켜본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네요. 은혜도 받아본 사람이 베풀 줄 아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봐요. 그런데 이런 고마운 마음 때문이었을까요? 그 양아들 같이 챙긴다는 영탁 씨한테 와우 강진 씨가 용돈을 건네주는 장면이 포착됐답니다. 영상을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탁이 잘한다. 막걸리 한 잔. 우리 영탁이 잘해. 막걸리 한 잔. 우리 영탁이 이뻐가지고 용돈 준다. 용돈. 강진 씨가 지금 영탁 씨한테 용돈을 준다고. 자, 신사임당 부장입니다. 부장이 나왔습니다. 그 사람 보는 눈이 다 그런가 봐요. 왜냐 그러면 이제 영탁이가 막걸리 한 잔을 불렀잖아요. 네. 이제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 얼굴 모습도 약간 비슷하다고 영탁이하고 그러죠. 그렇게 이제 보여. 저는 선생님이 눈 주름 여기 웃을 때 눈 주름. 어머, 정말 그렇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 근데 뭐든지 그렇게 생각하고 보면 그렇게 보입니다만 좀 닮았습니까? 어떻습니까? 이인철 변호사님. 제가 강진 씨를 실제로 방송 같이 해서 좀 아, 알아요. 예, 네. 실제 또 부부 가상 법정해 가지고 좀 자세히 좀 알게 된 경우가 있었는데 네. 정말로 호남이시고요. 네. 이 아내분이 남편 강진 씨에 대한 가장 큰 불만이 뭔지 아세요? 뭘까요? 너무 가정적이다. 너무 착하다. 그거예요. 맨날 집에서 책만 보시고 와. 노래 연습만 하신대요. 네. 정말 신사적이시거든. 제가 정말로 존경하는 분인데요. 네. 영탁 씨도 제가 정말 찐팬입니다. 어떻게 네. 이렇게 좋아하는 두 분은 딱 이렇게 했는지 우리 MBN 대단한 것 같은데요. 네. 자, 어쨌든 이 막걸리 한 잔이라는 노래가 히트를 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팬들은 이렇게 이제 비유를 합니다. 영탁 씨 같은 경우에는 톡 쏘는 맛. 톡 쏘는 막걸리 같고 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강진 씨 같은 경우는 아주 진한 진국 같은 막걸리. 아하. 이 막걸리 한 잔 노래도 너무 좋고요. 네. 그래서 이제 강진 씨 같은 경우에는 이 아들같이 생각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대기에서 용돈도 주고 네. 초심을 잃지 않고 앞으로 계속해서 발전하기 바란다. 그리고 영탁 씨 같은 경우에도 선배님을 존경한다. 네. 믿기지 않는 날들이다. 초심을 잃지 않고 선배님까지 되겠다. 이렇게 해서 훈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안진윤 기자님 이제는 영탁 씨도 스타의 위치에 올랐잖아요. 네네. 사실 스스럼 없이 선배가 이렇게 즉석에서 이제 돌발 행동이긴 합니다만 용돈을 줄 때 받긴 합니다만 글쎄요. 속내로는 아 뭐야 나도 이제 뜰 만큼 떴는데 할 수도 있습니다만 영탁 씨도 인성이 참 바른 후배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영탁 씨 이미 행사장 가면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많이 쥐어주기 때문에 받는 거 익숙할 거예요. 익숙할까요? 네. 근데 그걸 넘어서 사실 저거는 돈의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죠. 선배가 후배를 얼마나 아끼는지 상징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영탁 씨 지금 저거 거절하고 그럴 게 아니라 본인이 더 선배가 된 다음에 후배와 함께 노래 부를 때 그 돈 쓰지 말고 그대로 쥐고 있다가 다시 손에 쥐어주면 되는 겁니다.
앞서 용돈 10만 원 즉석에 쥐어주는 강진 씨 표정 내내 아빠 미소였던 것도 그런 훈훈함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10만 원 쥐어줬잖아요, 영탁 씨한테. 근데 이 액수 때문에 섭섭함을 드러낸 후배도 있었다는데 대체 누굽니까, 최재명 교수님? 신유 씨입니다. 신유. 아하. 신유 씨도 이제 트로트 가수잖아요. 네네. 이분이 군대 있을 때 강진 씨가 위문 공연을 왔다는 거예요, 부대에. 그래서 이제 후배를 만났잖아요. 그래서 네. 너무 반가워서 용돈을 지워줬어요. 당연히 2장인 줄 알았겠죠. 그랬더니 3장을 줬는데 10,000원짜리 3장을 3만 원을 줬다는 거예요. 네. 이걸 언제 한번 방송에 나와서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강진 씨가 거기 해명을 했는데 네. 평소에 내가 카드를 가지고 다니다 보니까 현금이 그 당시 3만 원밖에 없었다. 네. 그래서 내가 어쩔 수 3만 원밖에 줄 수가 없었다. 네. 그러면서 전화를 했대요, 신유 씨한테. 신유 씨가 이제 방송에서 얘기를 하니까 내가 다음에 용돈 준다, 만나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런데 신유 씨가 또 한 번 폭로를 했습니다. 뭐냐면 이 공연을 한 번 같이 한 적이 있었대, 행사를. 그런데 이제 강진 씨가 먼저 하고 본인이 뒤에 하는데 먼저 나가신 선배님이 뒷문으로 가시더라. 그러니까 본인을 피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고 네. 또 하나 재미있는 얘기 중에 하나가 김용림 씨라고 있잖아요, 또 가수 중에. 이분이 40년이거든요, 강진 씨하고. 그래요? 연세가 이제 비슷하셔서. 어허. 그런데 그분의 폭로에 따르면 이 강진 씨는 나만 보면 먹을 것을 찾는데 야하. 먹을 거 없냐? 이렇게 물어본다는데 짠돌이다 이런 얘기도 폭로가 나왔습니다. 어쨌든 강진 씨가 대단한 게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수중에 있는 걸 다 쥐어주고 싶은 마음, 그 베푸는 마음은 참 대단한 것 같은데요. 후배 복이 많은 걸 수도 있지만 이 강진 씨가요, 후배 덕분에 노래가 뜨기도 합니다. 역주행하는 곡이 있어요. 그 역주행의 시초격인 이 노래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야속한 사람. 당신은 모를 사람. 밉다가도 돌아서면 마음에 걸리는 마음 하나는 따뜻한 사람. 난 이제 지쳤어요, 땡벌. 기다리다 지쳤어요, 땡벌. 혼자 서는 이 밤이 너무너무 추워요. 호호. 당신은 못 말리는 땡벌. 당신은 날 울리는 땡벌. 혼자 서는 이 밤이 너무너무 길어요. 당신을 사랑해요, 땡벌. 당신을 좋아해요, 땡벌. 밉지만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해. 저 유명한 노래가 나훈아 씨가 원곡자라는 것도 새삼 놀랍습니다만, 근데 안지용 기자님, 많은 분들이 저 노래하면 영화에서 조인성 씨가 불렀던 그 장면 떠오를 것 같아요. 네, 다들 많이 떠올리실 건데요. 강진 씨에게는 정말 인생곡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실 강진 씨는 1986년에 데뷔를 한 후에 무려 20년 동안이나 무명 생활을 거쳤습니다. 그러다가 저 나훈아 씨가 불렀던 땡벌을 받아서 불렀을 때 뜨겠구나 싶었겠죠? 근데 발표 후에도 곧바로 반응이 온 게 아니었습니다. 잠잠했는데 지금 나오는 영상에 저 조인성 씨가 영화 비열한 거리에서 땡벌을 부른 후부터 폭발적으로 반응이 오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이 땡벌이 트로트곡 최초로 이 젊은 층에게 인기 있는 가요 프로그램에서 1위를 기록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본인에게 정말 그야말로 화양연화 같은 시간이 찾아왔는데 제가 볼 때는 조인성 씨와 윈윈이에요. 왜냐? 조인성 씨 역시 비열한 거리를 통해서 생애 첫 나무 주연상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좋은 시너지 효과라고 볼 수 있었고, 당시 강진 씨는 인기를 얘기할 때 내가 마치 지금의 BTS 못지않은 무대에 선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는 소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오기까지는 바로 아내 김효선 씨의 내조 덕분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